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단원 제목은 손익계산서이고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표시해주는 재무제표를 우리가 손익계산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우리 수익과 비용을 뭐라 했죠? 경영성과라고 했어요. 그쵸? 경영성과라고 했고요. 이런 손익계산서의 작성 특징은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수익과 비용의 상태, 수익과 비용, 일정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수익 비용을 우리는 경영 성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를 우리가 손익계산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우리는 회사에 이익이 얼마가 생겼는지를 확인해 주실 수 있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수익에서 비용을 빼주면 우리는 남는 돈을 뭐라 하죠? 이익이라 한다 했어요. 그쵸? 그래서 수익과 이익은 완전히 다른 말이라 했고요. 그래서 수익은 전체 벌어들인 돈, 그 다음에 비용은 거기에서 지출액을 뺀 나머지를 우리가 이익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익의 변화, 작년에 이익이 100억이었는데 올해 이익이 1000억이 됐더라. 그러면 회사는 1년 동안 우리는 거의 뭐 10배의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러면 내년에는 이익이 훨씬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고, 전년도에 이익이 100억이었는데 이번 연도에 이익이 10억으로 조금 줄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계산을 하실 수 있게 돼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래 현금 흐름 수익 창출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보면 돈을 얼마를 더 벌을 수 있는지, 혹은 덜 벌을 수 있는지, 뭐 이렇게 덜 벌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장부를 손익계산서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총액으로 모든 거래는 다 총액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손익계산서 등식은 이제 이것도 손익계산서의 등식. 손익계산서의 등식은 일단 뭐 기록을 먼저 해볼게요. 총 비용에 플러스 순이익을 더해주시면 총 수익이 나올 수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총 비용은 총 수익에 플러스 손실을 더해주셔도 양쪽의 합이 같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지난 시간에 재무상태표 배웠잖아요. 재무상태표 T자로 그렸었고, 차변에는 자산을 적었고, 대변에는 부채 자본을 적었는데,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손익계산서라는 T자 계정으로 한번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T자로 그려놓고, 뭐 제목은 손익계산서 이렇게 있겠죠. 손익계산서. 자, 그리고 뭐 주식회사 셀타입니다. 뭐 이렇게 되고, 회계기간은 뭐 땡땡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되겠고, 마지막에는 단위 뭐 원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표시가 되고, 마찬가지 우리 짝대기에 그면 왼쪽을 뭐라 했어요? 차변, 왼쪽을 차변이라 하고요. 이건 뭐 다 동일해요, 회계는. 그래서 차변, 오른쪽을 우리는 대변이라 한다. 그래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여기에는 우리는 수익과 비용을 쓸 거예요. 수익과 비용을 쓸 건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 차변에는 총 비용을 적도록 되어 있고요. 대변에는 총 수익을 적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장부 마감하는 거, 그래서 위에는 한 줄, 밑에는 두 줄 이렇게 선을 그어준다 그랬어요.
위에 한 줄은 합계선이라 했고 밑에 두 줄은 마감선이라 했었습니다. 맞죠?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수익하고 비용은 합계가 서로 같아요, 틀려요? 다르겠죠. 100원 벌어서 100원 다 써버리면 우리 회사 문 닫을지도 몰라요. 그쵸? 그래서 양쪽의 합계 금액은 무조건 같아야 한다.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 당연히 수익이 많아야겠죠? 그쵸? 수익이 많고 비용이 조금 적다. 그러면 여기에 남는 돈을 채워주셔야 해요. 이걸 우리는 당기 순이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당기 순이익. 그래서 올해에 총 벌어들인 남는 돈. 남는 돈을 우리가 당기순이익 이렇게 되는데 간혹 회사를 처음 설립하고 아직 우리 제품이 많이 팔리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지출은 많은데 돈은 많이 못 벌고 그래서 비용이 훨씬 더 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수익이 너무 작으니까 이쪽을 채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금액이 비어있다. 그러면 얘를 우리는 당기순 손실입니다 라고 표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둘 중에 하나만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등식이 나온 거예요. 손익계산서 등식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손익계산서 우리 교재 그림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주황 색깔로 되어 있는 쭉 순서, 단계가 조금 나와 있는데 이 손익계산서에 구분 표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구분 표시인데 지금은 뭐 구분 표시까지는 잘 모르셔도 되는데 일단 순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익계산서 작성을 하실 때 제일 꼭대기에다가 우리는 매출액이라는 걸 먼저 적어요. 그 다음에 이 매출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을 우리는 매출 원가라고 해요. 매출 원가.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시면 우리는 여기서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걸 산출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은 순수 물건만 팔아서 남는 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보드마카를 5,000원 주고 사왔어요. 그런데 10,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매출액은 10,000원이고 그 매출 10,000원을 하기 위해서 5,0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죠. 그걸 매출 원가라 하는 거고 빼주시고 나면 남는 돈 5,000원이 생기겠죠. 그래서 매출을 해서 남는 돈은 매출 총이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이걸 가지고 남는 돈이 생겼으니까 이걸로 뭐해요? 직원들 월급도 줘야지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전기요금도 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또 빼주셔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그러니까 이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가 영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영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돈을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를 빼주시고 나면 우리는 여기까지를 뭐라 그러냐? 영업손익이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편의상 영업이익이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영업이익은 나중에 높은 급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업이익이라는 개념은 엄청 중요한 개념이 돼요. 모든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치의 숫자가 되고요. 매년 말 정도가 되면 뉴스에서 뭐 삼성전자 전년도 영업이익이 얼마가 증가하였습니다. 얼마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치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이다라고 하는 건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해줘야지 되는 영업 외 수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업 외 수익. 우리는 이 매출이라고 하는 것도 수익인데 매출은 순수 우리 회사의 주된 업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업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우리 회사의 주된 목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붕어빵 가게는 붕어빵을 파는 게 이 회사의 일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매출액. 그런데 붕어빵 팔고 남은 돈으로 은행에다가 넣어놨더니 은행에서 이자를 줘요. 이렇게 해서 돈을 벌게 되면 그런 것들은 영업 외 수익. 그러니까 붕어빵 이외에 돈 버는 것들을 영업 외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붕어빵으로 돈을 버는 건 매출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돈이 나가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영업 외 비용이라고 하는 게
또 생기게 돼요. 그러면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주시면 우리는 여기서 소득세 차감정 순이익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소득세 차감정 순이익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소득세는 개인 기업일 때 우리 전산회계 2급은 소득세라고 배우는 거고요. 전산회계 1급서부터 이 위에 단계로 올라가시면 이제 이 소득세를 법인세라고 배울 거예요. 법인세. 기업이 내야 하는 세금. 그래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다. 세금을 내기 전에 최종 순이익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마이너스 소득세를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회계 1급으로 올라가면 이제 소득세 대신에 뭐가 나온다고요? 법인세. 여기도 다시 법인세가 나오게 되고, 아무튼 세금을 빼고 난 나머지 금액, 이제 최종적으로 남는 돈을 우리는 당기순이익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순서대로 그냥 쭉 외우실 때 지금은 멘트상은 소득세가 맞지만 그냥 여러분들 암기하실 때 위에 급수로 올라갈 거니까 소득세 빼고 법인세라고 외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주시면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판매비와 관리비 빼주시면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주시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 그리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이렇게 계산이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교재 잠깐 보시면 손익계산서의 구성을 보시면 수익은 매출과 영업의 수익 두 개밖에 없어요. 수익은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수익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수익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비용이 매출 원가라는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비용, 영업의 비용, 그리고 소득세 혹은 법인세, 이렇게 해서 비용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는데 어떤 용도로 썼니?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물건 팔기 위해서 돈 썼어요. 물건 사왔어요. 그런 게 매출원가. 그 다음 물건 팔으려니까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우리 회사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들이 생겼어요. 그건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두 개는 우리 회사의 주된 붕어빵을 팔기 위해서 쓰는 돈이다. 거기에서 남는 돈을 우리는 영업이익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외적인 수익과 비용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세전순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금을 떼고 나면 나머지를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또 계정 과목을 분류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계정 과목이 뭐라 했죠? 우리 어제 회계상에서 사용되는 이름을 우리가 계정 과목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계정 과목들을 하나씩 조금 살펴볼 건데, 마찬가지 저희 교재 12페이지, 13페이지에 계정 과목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너무 많이 나와 있고 단지 쓸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다 표기는 해놨는데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이걸 다 외우실 필요 없고 각 단원에서 또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계정 과목만 다시 한번 정리를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계정 과목에 우리가 수익 계정 과목이 있고요. 수익 계정 과목이 있고, 수익 계정 과목은 일단 매출 수익이라는 거, 수익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매출 수익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수익은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 계정 과목이 있어요. 상품을 팔면 상품 매출이라고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영업외 수익에서는 여러분들이 임대료 하나만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대료. 제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세입자들한테 월세를 받는 거예요. 월세를 받으면 돈을 버는 거죠. 그걸 우리는 임대료라고 해요.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을 비롯해서 나머지 계정 과목들이 다 나오는데 수익 계정 과목들은 모두 다 익자로 끝나요. 뭐로 끝난다? 익자로 끝난다. 익자로 끝나면 다 수익이다. 지금은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아시겠죠?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씩의 변화는 생길 건데 지금은 일단 우리가 기초로 배우고 있는 거니까 그냥 익자로 끝나는 거. 그러면 임대료는 익자로 끝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 가지를 외워두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익은 임대료, 상품 매출, 임대료, 그 다음에 띠리리 익자로 끝나는 것들이 모두 다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비용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있는데 비용은 우리가 돈을 쓴 것에 대해서 이름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상품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직 모르셔도 괜찮아요. 아직 모르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우리 비용 개정 과목들 중에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개정 과목들이 쭉 있죠. 네, 기본적으로 뭐 급여서부터 출발을 해서 급여 직원들한테 월급을 지급했을 때 급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회계상에서는 급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개정 과목 빨간 색깔을 보면 이제 독립후생비. 이제 여기서부터는 개정 과목들의 끝이 거의 대부분 B자로 끝나요. B, 무슨 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B자로 끝나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은 비용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독립후생비라고 하는 개정 과목은 우리 회사의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돈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쓴다?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돈들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는 회식도 해야 되고 밥도 사주고 뭐 직원들 필요한 것들 뭐 선물을 사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어찌되었든 직원을 위해서 쓰는 돈들은 그냥 다 독립후생비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여비교통비. 네, 여비교통비. 우리 택시 요금, 뭐 지하철 요금, 뭐 KTX, 항공기 이렇게 외부의 직원들이 나갔다 들어왔다 할 때 그때 사용되는 교통비를 여비교통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접대비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복리후생비 등등등 접대비 등등등 뭐 이렇게 있는데 복리후생비는 우리 회사 직원이고요. 접대비는 거래처 우리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남의 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돈을 쓰게 되는 경우에 이제 우리는 접대비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전화요금을 내면 통신비, 그 다음에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를 수도광열비라고 해요. 우리가 자주 쓰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수도광열비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수도광열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수도광열비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금과 공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세금과 공과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제가 차를 한 대 샀어요. 그럼 차를 가지고 있으면 나라에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계속 자동차세를 내야 해요. 자동차세.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납부를 하는데 제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나라에다가 재산세라고 하는 걸 내게 돼요. 이렇게 나라에다 납부하는 세금들을 우리는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내려가서 임차료. 무슨 료로 끝나는 것들도 다 우리가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임대료하고 임차료하고는 반대말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암기를 조금 해주셔야 되고 임차료는 뭐예요? 그러면 임차료는 돈을 지불하는 월세를 냈을 때 임차료 그런 월세를 받으면 임대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우리 보험료 우리 자동차도 보험료 납부해야 되고 뭐 화재보험 같은 것을 가입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험료를 내면 보험료 그 다음 차량 유지비는 차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차에 기름값 뭐 이런 것들 뭐 주차비 뭐 이런 것들도 다 차량 유지비 차를 수리하면 차량 유지비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는 쭉 내려가서 소모품비. 소모품비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문구류, 문구 이렇게 문구점에서 파는 것들, 다 문구류를 얘기를 하면 되고, 요즘은 뭐 이마트에 가도 이렇게 조금 있고, 다이소에 가서 파는 것들, 그런 것들, 뭐 노트라든지 볼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우리가 소모품비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수수료 비용은 여러분들 이체 해보셨나요? 자동 뭐 이렇게 돈 좀 보내줘, 2,000원 이체해줘, 이체할 때 수수료가 발생해요. 은행에다 내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쓰는 돈, 광고 선전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홍보하려면 뭐 신문에다가 우리 회사 광고 실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걸 광고 선전비라고 하는 거고,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이자 비용이다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일단 요 정도의 여러분들 기본적인 것만, 오늘은 개정 과목에 대해서 완전히 다 외워야지 된다 이런 개념 하시지 마시고, 그냥 대충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감으로만 잡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단원을 하나씩 배우면서 혹은 분계 연습을 하시면서 우리가 점점 실력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늘어날 거니까 시간이 되실 때마다 여러 번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자, 그 정도로 해서 비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맞춰드리고, 자, 그 다음에 거래접근법에 의한 당기순손익의 측정. 그래서 거래에 따라서는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빼주시면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반대로 비용이 더 커서 비용에서 수익을 빼면 순손실이 생기겠죠. 마이너스가 생기면. 그래서 순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우리 교재를 뒤로 한 장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상호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배웠고, 자, 재무상태표 우리가 제가 여기다가 순서대로 3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순서대로 3개를 이렇게 그려서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1월 1일에 재무상태표다. 1월 1일에 재무상태표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자산이 100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부채는 1월 1일 날 30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1월 1일 기초의 자본은 70억입니다. 그래야 양쪽의 합은 서로 같아지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12월 31일 날에 재무상태표를 봤더니 우리 회사의 자산이 150억이 됐어요. 150억. 자, 우리 회사의 부채를 봤더니 부채가 50억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자본은 이제 얼마가 됐죠? 100억이 됐죠. 맞나요? 100억이 되고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고, 이제 오늘 배운 이제 이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자, 손익계산서에서는 우리는 차변에는 비용을 적을 거예요. 비용을 적을 거고 대변에는 수익을 적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기초의 자본하고 기말의 자본을 비교를 하면, 나는 처음에 70억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진짜 내 돈이 100억으로 늘어났다. 우리는 1년 동안 얼마를 벌었다? 당기순이익이 30억이 생겼습니다. 이렇게가 확인이 가능하고, 그럼 손익계산서에 보시면 당기순이익은 차변에다 갖다 기록을 하도록 했어요.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당기순이익을 30억을 갖다 적었다. 예를 들어서 비용이, 우리 회사의 비용이 40억이 생겼다. 40억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양쪽의 합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 총 수익 금액은 얼마가 되더라? 70억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장부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재무상태표에서 기초와 기말을 비교를 함으로써 1월 1일을 기초라 했어요. 그렇죠?
1월 1일을 기초의 재무상태, 그 다음에 12월 31일을 기말의 재무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둘의 차이가 바로 당기순이익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이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과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회계는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지 돼요. 이렇게 안 맞았다, 금액이 뭔가가 틀려졌다, 그러면 어딘가에서 장부 작성을 실수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제가 조금 드려봤고요. 우리 기출문제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1번. 다음 재무제표의 종류 중 A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재무제표의 종류 중 A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A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이다. 끝났어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는 뭐더라? 손익계산서이더라.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2번 볼게요. 다음 중 기업 결산일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의 개정 과목에 해당하는 것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의 개정 과목은 수익 또는 비용을 찾으란 얘기예요. 수익 또는 비용. 그래서 지금은 정답은 2번 기부금이라고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기부금의 비용. 예수금 아직 자세히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예수금 부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선급 비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앞에 선급이라고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자산이에요. 선급은 미리 지급한 거기 때문에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이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미지급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 날 언젠가 지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채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3번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의 개정 과목으로만 짝짓 경영 성과, 수익과 비용. 그러면 우리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번은 매출 원가는 비용이 맞고요. 외상 매입금은 뭐였죠? 부채. 외상 매입금, 매입 사왔는데 외상 돈 거래를 안 했으니까, 사왔는데 돈을 안 줬으니까 먼 날 돈을 지급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부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 매출액은 수익이 맞아요. 매출액은 수익이 맞고, 그 다음에 미수수익, 미수는 아직 못 받은 것을 미수라 했죠. 그렇죠? 그래서 미수수익은 자산이에요. 아직 못 받은 돈이니까 돈 받을 권리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매출원가, 매출원가 비용 맞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아까도 나왔지만 기부금 우리 비용에 해당하는 개정과목. 기부는 돈이 나간 거죠. 돈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기부금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 4번 보기에는 우리 선급비용 자산이라고 했었어요. 아시겠죠? 선급이 들어가는 것 무조건 자산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을 볼게요.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의 개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또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은 자산, 부채, 자본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 그랬으니까 수익 비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찾아라. 3번하고 동일한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외상 매입금, 선수금 둘 다 부채에 해당합니다. 둘 다 부채에 해당하고, 문제 2번은 보기 2번은 임대료 수익이고요. 이자 비용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으로 구분된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선급금, 외상매출금 모두 다 자산 개정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의 선수금은 부채이고요. 보통예금은 자산입니다. 아직 정확히 잘 모르셔도 괜찮으실 수 있어요. 뒤로 가면서 천천히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5번은 다음 중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 보고서의 개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이 아닌 것, 또 아닌 것은 그래서 또 똑같이 수익하고 비용을 찾아라 이 얘기가 돼요. 그래서 1번 보기에 보통예금, 현금은 모두 자산이고요. 성급 비용은 자산, 선수 수익은 부채. 미수 수익, 3번 보기에 미수 수익은 자산, 미지급 비용은 부채. 어쨌든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무조건 암기를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자세히 조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감가상각비, 내 자산, 내 비용이 맞고요.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감소한 것을 감가상각비라 그래요. 그러면 차를 이렇게 샀을 때 차를 사서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럼 차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겠죠. 이 떨어지는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우리는 감가상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직원들 월급 지급하면 급여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고 손익계산서 개정 과목도 간단하게만 조금 살펴봤는데 지난 시간에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 시간에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런데 막 너무 다 외우시려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손익계산서는 뭐다? 일정 기간 동안에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거다. 수익하고 비용을 표시해 주는 거고 수익에서 비용을 빼주면 이익이 나오더라.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요 정도만. 여기까지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